작년 9월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리플레저의 새 기능 하나가 투표대에 올라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통과만 되면 바로 켜지는 말 그대로 개통 직전 단계였죠. 근데 바로 그날 한 개발자가 이 기능 안에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잘못 쓰면 남의 지갑에서 XRP를 통째로 빼낼 수 있는 구멍이었는데 그날부로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난 지금 이 시점 그 기능이 다시 돌아온다는 속보가 전달이 됐는데요. 잔고를 빼낼 뻔했던 기능을 다시 켠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거 정말 안전하긴 한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오늘 이 10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시면은 마지막에는 저랑 같은 큰 그림을 보시게 되실 겁니다. 이번 소식부터 정확하게 짚고 갈게요. 며칠 전에 리플레저 재단에서 커뮤니티 총괄하는 배시라는 인물이 자기 계정에 글을 하나 올렸죠. 이 사람은 직함만 있는 게 아니라 리플레저의 검증인, 그러니까 새 기능을 켤지 말지 직접 투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권한 위임이라는 기능이 곧 리플레저에 들어온다. 계정 열쇠는 콜드 월렛, 그러니까 인터넷이 닿지 않는 금고에 그대로 둔 채로 블록체인 위의 작업들을 다른 계정에 맡길 수 있게 된다라고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죠. 이 기능은 큰 자금을 관리해야 되는 데서 필요해서 태어났고 여기서 첫 번째 물음표가 생깁니다. 열쇠를 금고에 둔 채로 일을 맡긴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일일까요? 그리고 그런 기능에 대해서 어쩌다가 잔고를 빼낼 구멍이 생겼던 걸까요? 이 기능의 정체부터 쉽게 풀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이 시점에서의 코인스계에는 오래된 고민이 하나 존재하죠. 내 계정을 움직이는 비밀 열쇠를 어디에 두느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 꽁꽁 숨겨둬야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일은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건데 보내야 되고 승인도 해야 되고요. 근데 그때마다 금고에서 열쇠를 꺼내서 인터넷에 연결한다. 그럼 바로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한 순간이 됩니다. 회사로 따지자면 대표 도장 문제랑도 똑같은데요. 도장은 금고에 있어야지 안전한데 결제는 매일매일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리플레저의 해법은 다중서명이었습니다. 도장 하나 대신에 여러 명이 각자 도장을 가지고 또 정해진 숫자만큼 모여야지 결제가 되는 방식들이죠. 안전하긴 한데 불편합니다. 작은 결제에도 큰 결제에도 똑같이 사람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권한을 쪼갤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일단 서명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사실상 거의 모든 종류의 거래에 손을 댈 수 있는 구조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권한 위임 같은 경우는 이걸 위임장 방식으로 바꿉니다. 대표 도장은 금고에서 안 나오죠. 대신 직원 A에게는 이 업무만, 직원 B에게는 저 업무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임장을 써준다는 겁니다. 실제 공식 문서를 열어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정말 잘게 쪼개지는데요. 거래 종류별로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거래 안에서도 특정 동작만 콕 집어가지고 줄 수도 있습니다. 위임받는 계정 하나당 최대 10개까지고요. 또 마음이 바뀌면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가 있는데 열쇠 자체를 바꾸는 권한이나 남에게 권한을 또 나눠주는 권한들, 이런 것들은 아예 위임 자체가 안 되게 막아놨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바꾸는 권한만큼은 누구한테도 넘기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는 신원 확인을 통과한 고객을 한 명 한 명 승인해주는 이런 일들이 매일 쌓이는데요. 이런 반복적인 업무들은 위임장을 받은 실무 계정이 처리하고 또 진짜 중요한 열쇠는 계속해서 금고에서 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좋은 기능이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럼 이제 아까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 기능이 어쩌다가 잔고를 빼내는 눈이 될 뻔했는지 테쿠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 개발자가 구멍을 발견하고 곧바로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블록체인에서는 거래를 보낼 때마다 아주 적은 수수료가 빠져나가는데요. 이 기능의 설계에 허점이 있다 보니까 그 수수료를 엉뚱하게 남의 계정에 물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한 번이면 푼돈이겠지만 기계적으로 반복하면 남의 잔고가 수수료로 줄줄 새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 구멍은 실전 무대, 그러니까 우리 돈이 실제로 오고 가는 메인넷에서는 단 한 번도 닿은 적이 없습니다. 발견된 곳 자체가 테스트용 환경이었고 시점도 투표 단계였었거든요. 리플레저는 새 기능을 켤 때 독특한 절차를 거칩니다. 신뢰받는 검증인의 80% 이상이 찬성하고요. 또 그 찬성이 2주 동안 유지돼야지 비로소 기능이 켜진다라는 건데 일종의 관문소인 셈인데요. 구멍이 보고되면서 검증인들이 일제히 반대표로 돌아섰고 그리고 기능은 검문소 앞에서 그대로 차단됐습니다. 그리고 그달 말에 나온 업데이트에서 아예 꺼졌는데요.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잡힌 겁니다. 여기까지가 작년 9월까지의 이야기고요. 근데 사실 오늘 가장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멈춰있던 10개월 동안 안 보이는 곳에서 벌어진 일들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은 구멍만 떼우고 다시 내놓죠. 근데 공식적인 보고서를 읽어보면 리플레저 개발진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두 가지를 했는데요. 먼저 처리 순서 자체를 뜯어 고쳤고 서명이 진짜인지 확인되기 전에는 수수료가 단 한 푼도 빠져나갈 수 없게 규칙의 앞뒤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두 번째로 이게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인데 감지 장치를 네트워크 전체에 새로 심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능이든 서명 확인이 없이
수수료를 빼가려는 움직임들이 생기면 이 자동으로 걸리게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이번 구멍 하나를 막은 게 아니라 이 종류의 구멍이 다시는 뚫리지 않게 바닥에 경보기를 깐 셈이겠죠. 문제가 있던 버전은 폐기하고 또 수정판이라는 새 이름으로 완전히 갈아 끼웠고요. 이 수정판 코드는 이미 작년 12월 이때 나온 새 버전에 실렸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아직까지 투표를 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다만 살짝 이상한 점은요. 이 코드는 반년 넘게 준비가 돼 있었죠. 근데 왜 하필 지금 곧 나온다는 속보가 떴을까요? 저는 올해 상반기 리플 레저에서 벌어진 일들을 순서대로 놓고 봤더니 그때서야 이 타이밍이 이해가 됐는데요. 올해 2월 초에 기관 전용 거래 구역을 만드는 기능이 85%가 넘는 찬성을 받고 활성화 수순을 밟았습니다. 이어서 자산을 모아두는 금고 기능, 장부 위에서 돈을 빌려주는 대출 기능, 또 허가받은 참가자만 들어오는 거래소 기능, 여러 가지 같은 것들이 줄줄이 올라왔었고 지금은 이 기능들의 잔손질 업데이트 묶음까지도 검증인 찬성 30표로 통과선을 넘어서 2주 카운트다운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권한 위임 같은 경우는 이 묶음에 들어있지 않은 별개 사안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 새로 지은 방들의 마감 공사까지도 진행되는 단계라는 뜻이겠죠. 그 사이에 리플레저의 계정 숫자는 800만 개를 넘어갔고 이걸 한 장의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기관을 위한 방들이 차례로 지어졌다는 거. 근데 그 방만 있고 열쇠 시스템이 없었어요. 큰 돈을 굴리는 회사나 금융기관들 내부 규정상 가장 중요한 열쇠를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에 둘 수가 없었고 근데 블록체인 위의 업무는 매일매일 그것도 자동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이런 모순을 풀어주는 게 바로 위임장 시스템, 권한 위임입니다. 이 배시 말한 큰 자금을 관리하는 필요에서 태어났다는 말, 결국에 이 방들을 실제로 쓸 손님들의 요구사항이었다는 뜻으로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마지막 문장은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라 제가 흐름을 이어붙인 해석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그 설계를 뜯어보다가 정말 얄미울 정도로 꼼꼼하다고 느낀 대목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완성된 설계에서는 거래 수수료를 위임받은 쪽이 냅니다.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수수료를 남에게 물리는 구멍이었었죠. 근데 최종판에서는 이 수수료의 방향 자체를 반대로 못 박아 버린 건데요. 그래서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한 가지. 그럼 이게 언제 어떻게 켜지느냐? 바로 이거겠죠. 저는 앞으로의 흐름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수정판이 투표 명단에 다시 올라가면서 80% 찬성 2주 유지라는 검문서 통과를 시도하는 수순들. 이 한 가지가 가장 가능성 높은 그림이라고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총 3가지입니다. 먼저 곧이라고 말한 사람이 바깥의 논평가가 아니라 재단의 디렉터이자 본인이 직접 투표권을 쥔 검증이라는 거. 두 번째로 수정판 코드가 이미 반년 넘게 실려서 준비가 끝났다는 거. 세 번째로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주변 조각들이 전부 다 맞춰지고 또 이제 이 조각 차례가 됐다는 순서. 이 셋이 같은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만 정직하게 말씀드릴 부분들은요. 투표가 정확히 언제 열리는지, 기능이 언제 켜지는지 아직까지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투표 현황판에 수정판 이름이 올라오는지 그리고 득표율이 80% 선을 넘어가지고 2주를 버티는지 만약에 몇 달이 지나도 명단에 올라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곧이라는 말의 무게를 다시 한번 재봐야 되겠죠. 한 개 더 짚어드리자면요. 위임받는 계정도 정식으로 개설된 계정이어야 해서 최소 예치금이 필요하고 또 권한 종류는 정해진 목록 안에서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 특정 코인만 보내게 제한하는 식의 맞춤 설정은 안 되고요. 가격 이야기도 짧게 드리자면은 오늘 내일 시세를 밀어올리는 종류의 재료는 아닙니다. 실제로 XRP는 지금 국내 거래소 기준 1,600원대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세 재료가 아니라 바닥공사 재료라는 거. 다만 개인들에게도 남 얘기만은 아닌 게 이 기능이 켜지게 된다면 우리도 콜드월렛 열쇠를 꺼내지 않은 채로 자잘한 작업을 맡길 수 있게 될 겁니다. 내 지갑을 지키는 방식이 한 단계 편안해지는 거겠죠.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